저기 국회에 오늘 송영길 대표가 여기서 생방송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저기에 어? 그 보수 떨거지들도 또 왔네요. 어디서 하는 거지? 피의자 이재명은 몸통이다. 뭐 플랜카드도 써 있고 써붙여져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여기는 촛불 행동, 대한민국에 결성되어 있는 공산당을 해체하라? 미친 것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요? 송영길? 아, 여기 뭐예요? 저희 촛불연대요. 아, 촛불연대. 네. 지금 저기 송영길 저기 어디 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송영길 뭐 저기 3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안에서 아, 근데 오늘 또 뭔데 여기다 이거 설치하신 거예요? 오늘 이재명 아, 오늘 7시 뭐 철야 뭐 한다는 거 아예 그거? 그거 갖고 틀려요. 그거 하고 달려? 철야가 아니라 철야를 걔네? 철야 아니 철야라는 거 7시에 그 뭐 진보 연대 저기에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 그건 또 저 밑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 철야도 있어? 촛불도 여기서 밤새서 하는 거야? 이따가 오시면 돼요. 이따 몇 시에? 이따가 저희 5시부터 시작해요. 아, 5시부터? 오늘 뭐 5시부터 뭐 있나요? 아, 이재명 대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영장 기각하라고? 5시. 아, 영장 기각하라고 같으면은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지, 국회의원들이. 안 그래요? 우리 다가가니까. 네. 아니, 영장에 다 체포동의안 불교 가결을 해놓고서. 아 그게 그렇게 하면은 네. 나중에 또 걔네가 이렇게 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된대요. 소용이 없는 거야. 계속 청구하니까. 네, 계속 청구. 아니, 그러면 그런 한동훈이 국회를 능멸하고 이런 국민들을 저기 하는 거 보면은 169석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질질질 끌려다니고 왜 탄핵을 안 합니까? 아유, 진짜 속 터져. 아니, 169석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국회의장과 한동훈 하는 짓거리 봐보세요. 김진표 그 국회의장이 한동훈이 버젓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김진표 그거 아무 짓거리 저 제지도 안 하고 그런 작자를 국회의장으로 뽑아놨습니다. 이 민주당 수박들이. 민주당 자체가 수박밭인데 일부 몇 명 잘라낸다고 수박밭이 무슨 참외밭이 됩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이 당원들 믿고 개혁신당 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질질질 저기에서 힘들게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들을 내년 총선까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업에 살기도 바쁜데 왜 결단을 못 내리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다가 영장 기각 안 되고 저 깡패 같은 정치 검찰들이 구속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경심 교수는 제가 있어서 4년 때려받고 지금 구속되고 있습니까? 저 정치 검찰들이 지금 어떤 조작짓들을 하고 있는데 감옥 공천이다 뭐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네, 여기 송영길 대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나? 유튜브로 봐.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서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가 사법 연수를 졸업하고 판사와 검사라는 직책을 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인신의 구속을 비롯한 이 신체적 기본권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우리 판사와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특하게 판사, 검사를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뽑다 보니까 판사와 검사가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도 꼭 법원과 검찰이 같은 팀으로 옆에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이 적절한 게 아니다, 이 일제시대 유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사와 검사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판사는 그야말로 사법부 이론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을 피고인과 같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과 이 판결하는 이 재판관은 사실 이 레벨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잔재에서 그런지 계속 검판사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지금도 판검사라 그러지 않고 검판사라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지금은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급한 성격 본인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수사 지휘권을 비롯해서 기소 편의주의의 기소 독점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법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 사실 검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사의 기록을 집어던져 검사의 기록으로 만들어진 재판을 그만두고 소위 말하는 조서 재판을 그만두고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해서 자유롭고 선입견 없는 심증 형성을 해서 무죄를 판단해라.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판사나 재판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경찰이 경찰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판사가 경찰 사기자 신문을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보고 판사가 판결을 쓰고 기소장에서 별 차이가 없는 판결문이 나오니까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자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검사의 기록을 집어던지고 공판 중심주의가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만 적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자세한 내용들은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공소장 일본주의냐? 공소장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관련 범죄 사실을 다 자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나서 재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만 단명하게 구성조건 해당 사실만 적시해서 판사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다툴 때는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 있는 자리에서 법정에서 제출을 해야 모순된 것은 바로 피고인의 변호사가 탄핵을 할 수가 있고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주의 원칙. 이게 바로 근대적 형법입니다. 그 전에 형법은 규문주의라 그럽니다. 규문주의는 뭐냐? 원심 재판식으로 불러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그냥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내는 이러한 재판 절차가 이런 당사자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근대 형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떤 형태를 복용했냐면 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에다가 사실상 쓸데없는 것을 무지하게 다 써넣습니다. 모두 사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간명하게 구속요건 해당된 사실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이게 제가 들고 온 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이 구속영장이 148쪽이 되어 있는데 148쪽이나 된다. 보수 떨거지고 142쪽인데 여기 보면 모두 사실을 장황하게 소설처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진 모양이다 이런 것이 선입견이 들도록 142쪽이나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죄의심 등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사실상 이런 식의 구속영장과 공소장 자체도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 일반주의나 이 공개재판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구속영장조차도 옛날에는 그냥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없이 그냥 조서만 가지고 판사가 그냥 기록만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영장이 남발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90년대 들어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도 막 검사들이 반대 많이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에 장애가 있다.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수많은 검찰의 반론을 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야 최초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즉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때는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불러서 당사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영장을 발부하겠다. 지금 소위 말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90년대에 들어와서야 겨우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시간에 보통 이제 실질심사를 오전 10시였다면 저녁이나 10시 그 다음 새벽에 발부가 되기 때문에 길어봤자 12시간 안에 이게 발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합니다. 검사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검사들이 PPT만 가지고 수십 장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영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사 준비하는데 경찰관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장판사님이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팀들이 지금 집회 준비는 좌우가 함께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을 시켜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깜짝 놀랐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날이잖아요. 진짜 내가 죄를 진 거구나 그런 착각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같은 날 굳이 오셔가지고 보통 이런 검사들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을 실질심사할 때 검사들이 적게는 서너명 많게는 7, 8명의 검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PPT까지 가지고 3시간, 4시간 정도씩 이걸 판사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쪽 이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다음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받은 날이 많고 조사받은 날이 많을 텐데 증인도 없습니다. 오늘만 증인도 없기 때문에 하시는 그에 이유를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시민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길어진 이제라도 운동장에서 아우를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자리를 않는 피해주시기 상태에서 바랍니다. 영장이 발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실질심사의 영장 이곳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런 그렇게 이유가 되면 있는 것이죠. 제도권에 계시는 송영길 대표께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추정의 원칙 오늘 재판을 받을 이재명 권리를 대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 실질 하루 전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 성수동 법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굳이 198조 그것도 자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땡깡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영장 국민들이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142쪽에 저도 인천 시민이고 송영길 대표도 저희 인천에서 5번이나 의원직을 범죄 사실을 맡았던 분으로서 이 모습은 정말 실로 위반입니다. 오늘 이 서초동 분위기에 와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사칭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예민한 심의 시간에 굳이 송영길 대표께서 오늘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무슨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땡깡입니다. 이 대장동 지금 사건과 이재명 성남 대표도 사건과 지금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기소돼서 그런데 하물며 자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또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생각되지 않으니 이제라도 송영길 대표님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라도 이재명 송영길 대표께서는 받았던 이런 다른 길에 오셔서 할 얘기가 있으면 당당하게 검찰청에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 지금은 변호사는 이태원 이 모습은 오히려 몇몇 안 되는 시민들끼리 논란만 야기됩니다. 제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 전 대표에게 흡수합니다. 지금 검찰청 앞에서 하시는 이 모습은 총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굳이 송영길 57%를 대표의 조금 기부 체납으로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복잡한 심정은 알지만 그런가 하더라도 지금 57%의 토지를 기부 체납한 상태에서 이런 최소한 이 모습으로 사업자가 검찰을 사업성 이익을 받기 압박하고 위해서는 수사 당국에 대해서 저 미친놈 누구예요? 시민사가 개발을 그러한 모습으로 참여하지 비춰지는 않고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개발 대상에 맡기게 송영길 대표 여기서 이제라도 이 다음 김가오리라는 얼마든지 사람과 이것을 김인석 이용할 수 있지 사람이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범으로 이민 시위도 잠깐 이 한것 사업을 하는 데 같은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유튜브 몇 명, 그리고 김인석 지금 씨와 김바울 씨 거기에 서로 간에 시민들 몇 명 안 다툼이 되시는 있어가지고 분들 민사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함께 데리고 그래서 와서 이 문제를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서초 성남 시장 검찰들 때 서울경찰청 있었던 예민하지 않습니까? 내행자 서로 때문에 간에 민사상의 다툼이 지금 송영길 있어가지고 서로 대표님도 안 김인석과 보이십니까? 김말고의 다툼이 있고 소송이 좌우가 지금 진행됐던 본이 사안이 이곳에서 이와 집회 진지를 하고 관련돼서 있고 이재명 후보가 상황이 무슨 예민하지 이익을 않습니까? 받았고 구체적인 그런데 어떤 지금 뇌물성 자신의 그 불통이나 본인 향을 관련 받는 것들에 대한 수사 증거들 하나도 적시되지 당국이 여기 서울중앙지검인데 중앙지검 앞에서 일시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북 이제라도 비용 예, 대납 다음을 논란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라도 송영길 이재명 대표 후보가 무슨 이권과 오늘 이익을 일정을 받았다는 게 전혀 나오지 마감해 않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있는 것이 이 20년 전, 2000년 미친놈은 왜 와서 떠드는 거야? 검사 저 사칭 자유총연맹 뭐 저기 하는 검사 것들이에요. 사칭 논란은 당시에 저 자유총명 저거한테 나왔던 놈이야. 특혜 분양 논란과 관련돼서 이재명 다시 시장과 하자고 변호사 시절에 KBS 신고해서 PD가 신고해서 목소리 너무 크다고 신고해야 돼. 아마 검사 사칭 벌금액을 받았다는 사안입니다. 그게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또 논란이 돼서 무죄가 이미 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고발 사주 위증 조사 이 제목을 발굴해서 굳이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백현동 사건이나 방북 그 비용 대납으로는 아무래도 구속 영장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검사들이 고심 끝에 소위 말한 위증 조사라는 이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구속의 사유, 즉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입증을 하려고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검찰에게 반문하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나 송영호 전 아시다시피 엄희준이라는 분이 여기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반북회 수사 일부로 대장동 사건 등을 주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총리 시절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한만호 그 건설업자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니까 그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다 조사에 사용하지 않을까 미성년자 아들과 조카까지 불러서 협박과 압박을 가해서
수차례 모해 위증 고사를 그러나 했다는 우리 송영길 혐의가 대표 깊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그래서 이에 주시기 대해서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사를 하려고 해서 이문정 검사가 이 문제를 모해 위증 사건 어미준 검사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문정 검사를 그 조사단에 배제시켜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결국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어미준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시켜가지고 지금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실상 위증을 교사하고 압박하고 이것은 이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검찰의 주특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 검사들 마음에 안 맞는 그 진술을 한다고 하면 계속 불러내지 않습니까? 수십 번 불러내고 기소한 다음에도 또 틀리면 불러내고 위증으로 또 기소하겠다 협박하고 이게 지금 주 임무입니다. 지금 유동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 변호사 얘기 들어오면 유동규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한 70시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변호사가 입회하겠다 그랬더니 전병동 변호사였습니다. 입회를 하지 말아라. 이건 조사가 아니다. 그냥 검사하고 개별 면담이에요. 개별 면담을 하고 나서 수사 보고서를 형태로 써냅니다. 계속 이렇게 가짜 수사 보고서를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판사의 눈을 어지럽히고 뭔가 유죄의심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사상 제일 야당의 대표를 불교설과의 타이틀을 맡고 있는 일입니까? 성호 스님입니다. 빨갱이는 정말, 죽여도 돼! 정말 이런 최연소 기가 막힌 남파간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개작도 저 땡중은 뭐야? 최연소 남파간첩 삶은 소대가리를 대통령 만든 민주당 개작도 송태람 개작도 부장판사 출신 찌짜면 개새끼 찌짜면 개작도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거저 개새끼야 최소한의 땡중은 꺼져라! 거저 새끼야 벌기가 죽이냐 이 새끼야?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저희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해. 저게 무슨 땡중이라고 진짜. 아유. 국회의원이자 뒷자명이 개작두지 하시고 뒷자명이가 멋지는지 아는 말 야, 저 누구야 어떤 새끼 저거 못하다고 정말 지금 잘라버리는 게 있어 거된다 그런 강제 최연소 중도부 나빠갔죠 삶은 세계관에 문재인 개작도 송태람 개작도 그래서 재판 속에서 공정하게 양측 변호사의 증거 조서와 증인심 그리고 탄핵 증거 제출을 통해서 균형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진보 저것들이 잔뜩 와서 지금 다진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이번에 국정 실습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균형 있는 판단 대한민국은 빨갱이가 만든 나라가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는 헌법 2조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국민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이다. 사법부 스스로 주권자는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야. 시민단체 이런 거 주인이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야. 우리 같은 주인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개작도 무상호 개작도 임시강요가 광주 게임을 시켜도 될 정도의 5.18 2000년도 NHK 100% 룸사로 가서 검찰총장 시절에도 평화기에 판사들의 검찰은 개인정보를 여자끼리 조사에서 쫓기고 수사했던 노래 그런 부르고 그리고 광주에 브루스 TV 양승태 유상호 사법농단 관련해서 김민석 100여 명의 접대관 2명 양쪽으로 끼고 판사들을 그때 다 조사했던 여자 접대고 이러한 그리고 이 노래했던 놈이 송태람이야 유구한 송태람 이 알았어? 사법부 마음대로 유리됐던 그런 놈을 국회라고 탄핵하려고 검찰총장 그런 정당을 방해하는 거야. 이 입법 최연소 정확하게 무력하게 남파같이 유리하게 되면 쌀이랑 소대가리 문재인 대통령 만든 민주당
대적도 힘을 위해서도 주연석 아빠가처 쌀은 소대가리 문재인 대적도 이런 검찰 지체금 전과 사범 별내들의 대장 지체금 100% 구속이다.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님을 구속해야 되겠네. 지체명이가 저 진짜 스님 맞아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옛날에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명주 처참해야 돼. 그런 지체금은 명주 처참하게 시켜야 돼. 이재명 대표가 현행법도 지체명이가 못했는 게 하나 있는데라. 아니는데 어? 내가 어이가 없는데 영장에 양이들아 영장에 에휴, 저런 시민적 것도 고려사항으로 중이라고 저러고. 범죄로 중됐어. 국가사랑이들아 또 하나 양이들아 피해자 지체명이가 참고에 못지지 대한 않아. 위해 무료 어? 이렇게 써봤어. 이 미친년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미친놈. 그리고 참고인과 주연서 아빠가처 쌀은 소대가리 위에는 이 검찰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적도 증거인멸로 4월 구속 15일 날 180석 이거 선거론대가 김일성 생일을 4월 15일 4일로 그때 주한 선거론대가 선거해가지고 민주당 180석 선거론대 똑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무한하지만 역사는 무기처럼 주원서 아빠가처 쌀원 소대가리 문재인 대적도 검토 베트남 가서 검토랑 대적도 검토랑 대적도 직전력 대적